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수첩에는 청와대 수석들의 회의가 꼼꼼하게 적혀 있는데요. 2014년 9월 19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SK와 CJ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보름 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수첩에 보고서 한 장이 붙어 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과 CJ 이재현 회장의 법원 선고 상황과 남은 형기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경우 형기 만료 전 선처 방법으로 가석방과 특별 사면으로 구분해 석방 가능 시기까지 적혀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미 최 회장의 석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 최태원 회장은 그로부터 11개월 뒤인 지난해 8월 15일에 석방됩니다. 반면 구속집행정지로 당시 병원에 있었던 이재현 회장에 대한 사면 계획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이 무렵 CJ와 청와대는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죠. 지난 2013년 말 조원동 청와대 전 경제수석이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 이듬해인 2014년 이미경 부회장은 실제 신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이 무렵 CJ그룹은 10년 넘게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었던 K컬처밸리 조성 사업에 1조 4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합니다. K컬처밸리 사업은 차은택 씨가 주도하는 문화창조 융복합 구축 계획의 핵심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올 4월쯤 박 대통령은 손정식 CJ그룹 회장을 독대합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한 달쯤 뒤인 5월 20일 박 대통령은 CJ가 주도한 K컬처밸리 기공식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인 8월 이재현 회장은 광복절 특사로 사면이 됐죠. 이들 2명의 총수를 포함해서 모두 8명의 대기업 총수들이 다음 주 화요일 국회 청문회 증언석에 섭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벌써부터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야권의 탄핵안 발의가 곧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표결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만약 다음 주 초쯤 4월 사퇴 입장을 밝힌다면 탄핵은 어려워진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른바 탄핵 정국을 이끌고 계시는 분이죠.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탄핵 정국을 이끌고 계신다는 표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혼났습니다. 어제 약간 의견 충돌이 있었죠. 네.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탄핵은 상정이 목표가 아니라 가결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대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요. 우상호 대표는 지난 11월 28일 날 상정이 되면은 가결을 해야 된다. 탄핵 일정에 관심이 많은데 거듭 말하지만 민주당은 탄핵 가결에 필요한 준비가 끝났다고 판단되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비박들을 접촉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의안을 막론하고 새 야당이 공조를 못한 것은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런다고 일부에서 국민의당이 박지원이 탄핵을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나치다. 또 그것 때문에 저도 곤혹을 치루었지만은 결국 오늘 아침 3야당 원내대표들이 잘 풀어서 지금은 또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진행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하셨는데 야 3당 원내대표들이 오늘 탄핵안 발의를 하고 또 9일에 표결 처리하기로 그러니까 협의가 완료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다음 주쯤에 박 대통령의 그 퇴진 시기를 놓고 회견을 담화를 할 가능성도 좀 보이는데 만약에 사퇴 시기까지 좀 정해졌다면 가닥이 잡혔다면은 탄핵의 명분을 잃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많은 비박계 의원들이 찬성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돌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돌릴 겁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을 할까 하는 의구심은 있고요. 만약 어제 상정해서 오늘 표결을 했다고 하면은 부결됐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 9일 표결을 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4월 말에 퇴진하겠다고 발표할 것인가?
이것은 의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발표를 하면은 비박들은 탄핵을 찬성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네. 우리는 부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그러한 것은 어느 정도 half-half죠. 반반이지만은 어제 해서 부결됐으면 오늘 끝나는 거죠. 국민들은 엄청난 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4월 말 퇴진하겠다라고 네. 했을 때 탄핵안이 부결되는 것도 좋지만은 야당과 촛불은 또 국민 정서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은 이제 좌면우고하지 않고 다음 주 금요일 탄핵 표결로 가지만 만약에 박 대통령이 4월에 퇴진하겠다, 4월에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다음 주 초라도 밝힌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탄핵을 표결 붙여봤자 어렵겠다 판단되면 접을 수도 있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는 일단 그러한 얘기를 하면은 또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또 후퇴한다. 예, 후퇴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빠르지만요.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장을 방문해가지고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면은 임명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때는 국민들이나 언론이나 우리 야당은 야당이 추천하면은 총리를 해줄 것으로 알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번에는 국회에서 합의해서 일정을 제시해주면은 내가 퇴진하겠다라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새누리당이 합의해서 퇴진을 요구하면 퇴진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오늘 저는 그렇지 않다. 국회라고 하는 것은 새누리, 민주, 국민의당 이 세 당이 합의를 해야 되는 거다. 그런데 오늘 청와대 대변인이 야당과도 합의를 해와야 퇴진하겠다 네. 하고 또 하나 걸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맞았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변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대단히 고수 아닙니까? 그래서 6일, 7일경에 네. 또 이것을 흔들어버리는 틀림없이 어떤 담화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예측해서 우리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서 좀 부연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심지어 부결되더라도 촛불 민심이 탄핵이기 때문에 이 길로 가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은 탄핵 가결이 목표다 궁극적으로 라는 현실론을 주장하시거든요. 굳이 나눈다면 어느 쪽이세요? 지금 오늘 석간신문에도 제가 네.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탄핵은 부결돼도 괜찮다는 민주당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일부에서 하시는 말씀이지 그렇게 우리가 의미를 둘 필요 없다. 정치권이라는 건 항상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렇지만은 무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정이 목표가 아니라 가결을 위해서 비박도 접촉을 하면서 노력을 네.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저희한테는 또 이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서 얘기했다고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비박과 협조를 하니까 국민의당은 비박과 앞으로 손을 잡고 정치를 할 것 아니냐. 네. 대권에 같이 연대를 할 것 아니냐. 이른바 제3지대론 같이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거듭 분명히 밝힙니다만은 우리는 정체성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 연대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험한 고개를 넘을 때, 즉 탄핵이라는 고개를 넘을 때는 악마의 손도 잡고 넘어야 된다. 그래서 비박을 꼭 악마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네. 어떻겠습니까? 가결돼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제발 좀 비난하지 말고 그런 흑사선전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신문에 이렇게 탄핵안 부결돼도 괜찮다는 민주당
근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네네. 새누리당 비주류는 박 대통령이 7일 오후 6시까지 퇴진 시점을 밝혀야 한다. 만약에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9일 탄핵안 표결 처리에 동참을 하겠다는 주장인데 결국 박 대통령에게 이제 최후 통첩을 날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것은 자기들이 저한테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절충안으로 5일 표결을 제안했는데 그래가지고 당신들한테 3일 말미를 줄 테니까 3일 토요일 내일이죠. 광장의 촛불과 네. 지역구에 돌아가서 국민의 민심을 보아라. 전부 우리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동참을 해달라라고 했더니 역으로 비박들은 왜 이틀을 못 참아주느냐. 네. 우리가 7일 날 결정하겠다는데 네. 그래서 그러면 이틀 참다가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4월 말 퇴진하겠다 하고 선언하더라도 우리는 믿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검찰 수사 받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기도 검찰 수사를 안 받지 않느냐. 만약 퇴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퇴진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탄핵안을 가결시켜서 네. 그러한 것이 진행돼야 확실하게 퇴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만약 퇴진을 하지 않거나 탄핵안이 혹시 부결된다고 하면은 국민과 함께 야당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위해서 투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걸 분명히 밝힙니다. 박 대통령이 그 새누리당 의원들과 연쇄 면담을 좀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비주류 의원들 만나서 좀 의견도 좀 경청을 하고 탄핵 일정에 대한 이런 논의도 본인 뜻도 밝히고 이런 자리를 제안한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분명히 퇴진 시점을 거론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비주류 측 비박 의원들이 거기에 응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요. 그렇죠. 그런데 대개 보면은 대통령 앞에 가면은 정치인들은 작아지더라고요. 제가 많은 경험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나 비박 의원들이 너무나 국민의 분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직언을 하시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노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과연 그 앞에서 작아지지 않을까? 제대로 말씀을 할까? 네. 그 혹시 만약 저를 만나게 해준다 그러면 저는 직언을 하죠. 제가 대통령 2번 만나서 딜이 됐습니다. 혹시 그 조기 퇴진, 그러니까 법 절차에 따른 임기 단축을 위해서 개헌 논의도 좀 나올까요? 개헌 논의는 나올 겁니다. 지금 과거에는 박근혜 대통령 친박들이 개헌을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친박들이 개헌을 찬성하고 비박은 개헌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헌을 빌미로 해서 친박과 비박이 다시 뭉친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분열은 없다. 또 그분들의 가치관은 이익입니다. 그래서 손해날 짓은 안 하는 거예요. 분열도 우리 야당처럼 해본 사람이 하지 그거 못해요. 우리는 분열도 선수지만 또 네. 통합하는데도 금메달 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헌을 고리로 해서 상당히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 최고의 실권자는 문재인 전 대표입니다. 이분이 선 총리도 못한다. 개헌도 얘기하지 마라. 하니까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반대하면 개헌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좀 여쭤볼게요. 말 나온 김에. 친박과 비박과의 의견차가 자꾸 줄어듭니다. 오늘 아침에 어느 조간은 한 몸이 되어간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김무성 전 대표만 봐도 탄핵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 4월 퇴진론으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들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어제 제가 오후에 국회 본회의장에 있으면서 거의 다 만났습니다. 비박 중진들을. 물론 못 만난 분들도 있지만은 그분들은 한결같이 4월 말 퇴진하면은 탄핵에 동참할 수 없다. 그러나 7일까지 우리가 5일안을 제안하니까 네. 이틀만 참아주면은 결정을 하겠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만약에 퇴진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설사 퇴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거짓말이다. 그리고 만약 탄핵안이 부결되면은
대통령께서는 나는 합법적인 부결된 탄핵 아니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이다 하고 그러한 거 다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탄핵하자라고 했지만은 절대 응하지 않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왜 새누리당은 지금 뭐 비박 친박할 것 없이 4월 퇴진론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왜 4월 퇴진인지 정진석 원내대표의 오늘 아침 이야기 잠깐 듣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조기 퇴진이 이루어질 경우에 바로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3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3월 달에 치를 수 있습니까?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 정당마다 전국 순회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 대표 주장대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제 탄핵이 가결돼서 헌재에서 인용을 하더라도 빨라야 뭐 2월쯤인데 뭐 얼추 한 4월이라고 치면 또 비슷비슷하거든요. 탄핵 가는 거나 뭐 박 대통령이 4월에 자진해서 사퇴하는 거나. 그러고 나서 이제 충분히 좀 준비를 한 다음에 6월에 대선 치르자.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소위 광화문 촛불과 전국의 촛불을 주도하는 국민행동 대표자 한 1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왔습니다. 네. 저분들은 왜 질서 있는 퇴진이냐? 그건 제가 맨 먼저 얘기했습니다. 네. 왜 명예로운 퇴진을 요구하느냐? 그건 문재인 대표가 한 거예요. 문재인 대표는 명예로운 퇴진, 임기 후에 명예를 지켜주겠다. 네. 그래서 저는 무슨 자기가 대통령 다 돼서 제랄드 포드 같은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 시민 대표들은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전부 대권에 출마한 사람들이 정략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문재인 대표는 즉각 퇴진해가지고 빨리 선거를 하면은 누구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계산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반기문 총장이 1월 중순에 귀국하기 때문에 네. 기회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누리당 정진석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반기문 총장을 기다려가지고 4월 퇴진하고 네. 6월 선거하면은 약 6개월간 충분한 준비가 가능하지 않느냐. 네. 이런 계산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략적이거나 대권 가도에 이걸 맞춰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식들을 이화여대를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걸 재벌이 사준 말 타고 들어가는 최순실의 딸 이모 잘 뒀다고 해서 연세대학교에 꼴찌난 놈이 그냥 들어가는 것 이런 것에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불안을 씻어주느냐에 집중해야지 저렇게 대통령 가도에 계산을 하면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저렇게 계산을 해서 나는 조기 선거를 해야 이익이다. 나는 늦게 해야 돼. 그러면은 그분들은 반드시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앞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4월 사퇴를 대통령이 다음 주라도 국민들에게 밝힌 다음에 실제 4월 가서 뭐 예를 들어 보수층 표가 좀 결집되고 지지율이 좀 살아나고 이러면 되돌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미지수죠. 그렇지만은 4월 사퇴를 국민들- 반대하시는 이유 중에 그게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 공학적으로 특히 18년간 당신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적 저항을 얼마나 잘 물리치면서 때로는 인혁당 사건 같은 것을 일으켜서 조작으로 사형시키면서 정권을 유지한 수성의 귀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보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대통령께서는 조금 변호사도 정제된 용어를 써야 되고 네. 당신이 국민 앞에 와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검찰 수사 받겠다고 했으면 받으시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약속과 준법 정신을
그래도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4월에 그렇게 임기가 보장되고 네. 일단 모면되면은 탄핵해라. 나를 퇴진시키려면은 법적으로 탄핵해라. 그러면은 야당은 탄핵 발의를 해서 표결을 하면 부결될 거고, 부결되면은 나는 합법적으로 부결됐지 않느냐. 무슨 권리로 헌법을 파기한단 말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민심을, 광장의 촛불을 의식한다고 하면은 정의롭게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번 9일날 표결을 해서 확실하게 탄핵을 해놓고 그 다음에 헌재가 인용될 수 있도록 잘 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 4월달로 해놓고 안 지키고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부결이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충분히 대받아 쳐서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라도 야권 내에서 합심을 해야 될 텐데 야권의 공조는 어떤지, 그러니까 언론 내용을 보면은 야권 내에서도 야권 인사 행보를 모르고 있었다. 왜 협의 없이 진행을 하느냐라는 불만도 나오더라고요. 추미애 대표 네, 하시는 일례로. 말씀 같은데 저도 네. 불만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네. 저 그걸 이렇게 여쭤볼게요. 추미애 대표의 몇몇 돌발 행동에 좀 서운한 감이 있으세요? 혼자 많이 서운했죠. 네. 어떻게 탄핵의 대상이고 퇴진의 대상인 대통령을 절대 안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자기는 만납니다. 그리고 또 3야당이 공조를 해서 협약을 했거든요. 하루 전에. 네. 어떤 경우에도 임기 단축을 위해서 만나지 말아야 된다 했는데 김무성 대표하고 몰래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1월 말 퇴진 요구를 했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아무리 부인하더라도 물증이 있지 않습니까? 김무성 대표의 메모지 사진이 공개됐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것은 뭡니까? 문재인 대표가 주장하는 조기 퇴진해서 빨리 선거하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만을 가졌었습니다만은 그것은 과거입니다. 오늘 아침 네. 우상호, 노회찬, 박지원 이 세 사람 원내대표가 만나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대단히 잘못됐다. 균열된 모습을 보인 것은 아주 반성하면서 앞으로 공조 철저히 하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탄핵안을 발의하고 또 비박들을 설득해서 9일날 가결할 수 있도록 하자 했기 때문에 과거는 과거고 지금 따져서 뭐합니까? 오늘 미래를 위해서 나가야죠.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좀 물러나고 나서 급하게 비대위원장을 맡으셨는데 5일까지인가요? 예. 그리고 또 차기 비대위원장에 김동철 의원이 내정이 되셨더라고요. 두 분 사이에 혹시 이견은 없으셨습니까? 정치하다 보면 이견도 있지만은 네. 저하고 청와대에서 쭉 같이 있었고 지금도 고향 후배이고 근데 형님 동생 하니까 괜찮을 겁니다. 김동철 의원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선 협상론자거든요. 오늘 또 즉시 퇴진한다고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 또 내년 4월 퇴진론도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야권의 균열이 오는 거 아닙니까? 당장 5일부터 위원장이 바뀌면. 그런 염려를 하는 분들도 있고 네. 언론에서 좀 지적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네. 김동철 비대위원장으로 5일 취임을 하게 되면 네. 또 당론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는 가지 않을 겁니다. 네. 저만 하더라도 네. 저 혼자 다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더 북치고 장구친다, 네. 복제한다 이런 비판을 받지만은 네. 우리 국민의당은 조금 중도적 입장이기 때문에 네. 강할 때는 제가 끌고 갑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또 집중적으로 네. 견제도 받고 어제는 어떤 측에서 국민의당 박지원이가 탄핵을 반대한다 하니까 지금 핸드폰을 못 씁니다. 얼마나 전화가 오고 네. 문자가 오기 때문에. 네. 그런데 아주 좋아요. 기자들 전화 안 받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시간 때문에 한두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국민의당 중도라고 하셨으니까 예를 들어 반기문 총장이나 크게는 김무성 전 대표나 손학규 전 대표나 제3지대론, 네, 국민의당 중심으로 앞서는 우리랑 가는 방향은 좀 다르다 그러셨는데 궁극적으로 합쳐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것은 총선 민의는 제3지대, 제3당으로 양극단적인 정당을 택하지 않고 네. 국민의당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린 정당을 지향하고 제가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당헌 당규를 다 만들었습니다만은 대통령 후보 경선 관리 당규는 보류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꿈꾸는 손학규, 정운찬 이런 분은 물론 민주당의 박영선, 김부겸 이런 분들이 우리 당에 와서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새누리당에 만약 김무성 네. 대표가 우리 당에 오겠다고 하면은 아니, 김 전 대표가 왜 친박, 친문 빼고는 다 뭉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그분의 얘기인데 네.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치는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정체성을 확실히 밝히고 네. 또 자기의 잘못을 사과하고 네. 대국민 약속을 하면서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지키겠다 하면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누구나 정체성이 다른 그러한 분들과는 같이 할 리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최소한 현재 새누리당에 있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우리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인정하면서 오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과 모호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간다. 네. 대선 승리를 것은- 위해서 뭉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네. 그렇게 뭉치면은 국민들이 대선을 위해서 정체성을 버렸다 네. 해가지고 우리가 버림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박 대통령이 세 번째 무서운 함정을 던졌다. 험난한 고개 넘을 때는 악마도 손을 잡는다. 이런 멋진 말들은 옆에서 누가 도와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냥 제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